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1일 1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이번의 이야기는요. 과식은 만병의 근원이다. 요즘 시대에 사실 먹방 프로그램 정말 많죠. 저는 그걸 보면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아주 주관적인 저의 생각에, 저의 상황에 에서의 생각이겠죠. 왜냐하면 저는 선천적으로 비위가 썩 그렇게 강건한 스타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화력이 많이 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지나치게 먹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거는 막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특히 이제 코미디언이나 이런 사람들 내지는 유튜버 분들이 막 어떤 분들은 체구도 크고 뚱뚱하신 분들 잘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빼짝 말랐는데 막 엄청 먹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막 저는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아, 저렇게 저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저렇게 먹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거는 저희 어떤 주관적인 입장이었는데 이분도 마침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과식은 만병의 근원이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만이 풍요로움의 상징인 나라들도 있다. 물론 우리도 우량아를 건강의 상징으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 이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량아 대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한 나이 들어 나온 배는 인덕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던 만큼 살이 찐 것은 결코 흉이 되지 않았다. 이건 옛날 얘기네요, 정말. 게다가 동화책이나 만화책을 보면 가난한 사람은 삐쩍 마르게, 부자는 후덕한 체형으로 그려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를 통해 엿볼 수 있듯이 예전에는 비만이 일종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 접어들 무렵부터는 TV와 잡지 등의 미식에 관한 특집 기사 등을 많이 다루었고 포식이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다. 식욕이라는 동물적 욕구를 해방시켜버린 것이다. 동물은 종종 번식을 위해 식욕과 성욕이라는 두 가지의 욕구를 갖고 있다. 그래서 동물은 암컷과 수컷이 만나면 곧바로 교미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매력적인 이성이 눈앞을 지나간다고 해서 곧바로 덮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인간 사회에서는 범죄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욕이라는 측면을 보면 어떨까? 배가 부른 사자는 토끼가 눈앞을 지나가도 절대로 덮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아침 식사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점심시간이 되면 또다시 밥을 먹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징승만도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끼니를 거르지 않고 매일 3끼씩 배부르게 먹는 것이 정말로 몸에 좋을까? 나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영양을 부족하게 섭취하면 병에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병에 걸리더라도 체내의 생명력 유전자가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해 곧장 활동하기 시작한다. 반면 지나치게 많이 먹었을 때 활동하는 생명력 유전자는 거의 없다. 그래서 포식이나 잘못된 식생활 탓으로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암,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등 4대 질환 모두 식생활, 과식으로 인한 비만과 편식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나이를 먹어서도 젊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개선, 특히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살을 빼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장하는 하루 한 끼 식생활의 목표는 나이를 불문하고 허리선이 잘록하게 들어간 날씬한 체형과 매끄럽고 탱탱한 피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이거 정말 키포인트예요. 제가 여기에서 정말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의 미래의 모습을. 여러분도 한번 미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럼 막 만연의 미소가 지어질 것이고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래서 탱탱한 피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내가 거듭 겉모습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는 외양의 젊음과 아름다움이야말로 건강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역시 이 문장도 이 보통 글씨의 1.5배의 사이즈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외양의 젊음과 아름다움이야말로 건강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자, 외양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마음이 예뻐야 마음만 고우면 최고지 뭐 이런 노래도 있죠. 이렇게 비 오는 날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뭐 이런 노래 가사 중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패스. 현재 내 나이는 만으로 56살. 오, 56살이래요. 앞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전혀 그렇게 안 보입니다. 한 30대 중반에서 그 후반으로 넘어가는 그 나이 정도로 보이는데 기가 막히게도 이 양반 나이가 56살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내 나이보다 15세에서 20세 정도 어리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10년 동안은 신장 173cm에 와, 키가 엄청 크네요. 저보다 크면 무조건 큰 겁니다. 체중 62kg의 체형을 줄곧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나도 40대 접어들기 전까지는 지금보다 체중이 무려 15kg이나 많은 77kg이 나갔고 누가 봐도 비만 체형이었다. 그랬던 내가 어떻게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15kg 감량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더욱이 요요 현상도 겪지 않았다. 내가 젊음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궁금증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원래 이런 귀중한 이야기들은요, 너무 배불리 먹으면 안 돼요. 조금씩 야금야금. 그래서 아주 곱씹어야 돼요. 내가 이 행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체화시키는 거.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그쵸?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저는 사실은 솔직하게 고백해 드리는데요. 이 공복의 상황을 제가 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고백하건대. 그래서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으로 채웠냐? 즉 바나나로 채웠습니다. 바나나랑 두유. 두유는 한살림에 나오는 검은 콩 두유가 있습니다. 검은 콩 두유. 그 두유랑 그 바나나를 이렇게 먹었는데 아마 많이 먹을 때는 한 3개, 4개까지 먹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지금은 의식적으로 몇 개를 먹었는지, 그리고 먹을 때 하나를 먹을 때도 이왕이면 좀 많이 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침샘을 자극시켜서 침샘이 많이 분비가 되면 그게 또 포만감의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아주 작은 습관 속에서 그 포만감을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거는 내가 평소 먹는 양의 반을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밥을 정말 엄청 씹어 드시면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포만감도 그때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못하겠다. 그러면 소식부터 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하루에 3끼를 먹었다. 좋습니다. 3끼 드시되 밥 양을 조금씩 줄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줄인 것을 기록을 하세요. 기록. 몇 월 며칠 무슨 아침, 점심, 저녁 그거를 이렇게 기록하시다 보면은 스스로 자기가 인지하잖아요. 그러면서 양이 조금씩 줄어요. 그러면서 이 밥통의 크기가 확 줄어들어요. 한 1개월 반 정도 잘 버티시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소홀해져요. 그리고 만약에 공복을 채우는데 좀 많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토마토를 권장하고 싶어요.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토마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녁에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토마토는. 그리고 이왕이면 익혀서 드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아예 토마토를 익혀서 그 다음에 믹서기에 갈아서 그 다음에
사실은 저는 찬 거를 권하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찬 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좀 냉장 보관하셨다가 출출하실 때 그걸 드시는 거예요. 단 그냥 꿀꺽꿀꺽 삼키지 마시고 입속에서 아금 씹으세요. 씹어서 충분히 침샘을 자극시켜서 포만감을 느끼게 한 다음에 목구멍으로 넘기면 그러면 양이 좀 더 줄어들죠. 그래서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시고 뭐 한 달 정도 해보고 그리고 느낌이 벌써 달라요. 몸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틀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틀 전이었나? 이틀 전이 아니었고 저번 주 수요일이었나? 아무튼 외출할 때 제가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옛날에 꿈이 그거였어요. 그 탄천을, 저는 이제 분당에 사는데 탄천을 이렇게 걸으면 그 버드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버드나무가 바람에 이렇게 흩날리는데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도 저렇게 버드나무 가지처럼 저렇게 바람에 살랑살랑 이렇게 춤을 출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때 연극을 만나게 됐고 그 연극을 통해서 그때 사실은 연극할 때 이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아침을 이분은 이제 1일 1식으로 딱 정해놨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아침을 먹지 않는데 그걸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 사과. 저는 그때 당시에 사과 하나, 그 다음에 생강차, 그 다음에 당근 이렇게 섭취를 했어요. 그리고 점심을 굶고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강행군을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한 44kg 정도 됐었는데 우리 딸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자면은 엄마 해골이 누워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발 좀 살 좀 찌우라고 너무 징그럽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살을 팍팍팍팍 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줄어들질 않더라고요. 찌는 살이. 근데 어쨌든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이게 우리 몸이 나름 또 적응을 해요.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셨겠죠? 이쁜 꿈 꾸시고 행복한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